이번 주에는 저희가 밖에서 좀 필리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건강상 따라주지를 못해서 오늘도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필리핀의 모습은 또 제가 자료 화면으로다가 딱 또 커버하겠습니다. 예.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죠. 까치 설날은 또 까불까불 앞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2024년이 한국식으로는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필리핀 여행에 대한, 특히 세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 정보를 보시면서 지금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그동안의 여행의 흐름도 잠깐 짧게 한번 짚어보고요. 또 이제 2024년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내가 봤던 정보하고 좀 다르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한 3가지만 크게 짚어서 또 새롭게 알아야 될 부분은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세부의 여행 흐름, 예전에는 대부분 패키지로 여행을 오셨고요. 지금은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패키지로 오신 분들의 여행 스케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시면은 호핑 가죠. 아니면은 뭐 체험 다이빙을 하거나 파라셀링을 하거나 마사지 받고 식당에 가서 맛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음식 드시고, 이게 세부 여행의 스케줄이었어요. 여기서 약간 변형을 시키면 데이 투어로 배를 타고 아침 일찍 보홀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1일 투어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 첨부하자면 뭐 나이트 투어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보홀에 공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또 큰 변화가 생겼죠. 보홀 데이 투어가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에 왔다가 보홀로 데이 투어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홀 직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홀로 직접 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이 세부를 중심으로 주변 아름다운 바다를 낀 다른 섬을 방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상으로 많은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이젠 자유여행, 다이버가 아니더라도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이 뭐 말라파수어쿠아가 됐든 가까운 섬으로 해서 놀러 가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많이 담다 보니까 이제는 세부를 거쳐서 가까운 섬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예, 압보섬이라는 곳도 많이 가더라고요, 다이버. 그렇죠. 세계 10대 포인트 중에 한 곳이라는 다이버의 성지. 그러면 저희도 언젠간 가겠죠? 예, 언젠간 한번 갈 것 같습니다만 언제가 될지. 돈 열심히 모으고 일단은 세부대리의 손가락부터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세부 공항 세관입니다. 세관. 그렇죠. 저희가 악명 높은 세부 세관 해가지고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올릴 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끝나고 2024년 이제 많은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세부 세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은 한 70% 정도는 네. 뭐 면세봉지 한두 개 정도도 그냥 통과를 가볍게 하고 일부 마닐라나 클락은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세부는 지금 한 70~80%는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을 살리기 위한 변화의 첫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또 너무 바리바리 이렇게 또 그렇다고 막 들고 나오시면 그럴 때는 또 합법적으로 이 나라 법이니까 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은 쇼핑을 하려고 가시는 분들은 세부는 아닙니다. 세부는 아니기 때문에 쇼핑이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뭐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나라를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여기가 좀 더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짧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공항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입국이죠. 세부로 입국을 했을 때 환전소를 미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는데 나와서 환전소 어딨지? 라고 보니까 안에 있단 말이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드가 안 돼 하고 딱 막아서면은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 나왔던 곳 말고요, 옆으로 쪽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그 검색 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환전 안 하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해서 발 동동 구르시지 말고요. 그 쪽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환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정보를 검색하셨을 때 저는 뭐를 얼마 주고 샀습니다. 얼마에 어떻게 놀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꼭 날짜를 확인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 팬데믹 이후 같은 경우는 적으면 한 1.5배, 많은 경우는 2배까지 대부분의 것들이 물가가 올랐다고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팬데믹 이전에는 그 꼬치 바베큐 있죠? 네. 그게 한 스틱에 뭐 10페소가 최대 안 넘어갔습니다. 뭐 8페소, 10페소. 돼지꼬치.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이 20페소, 25페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비싸요. 예,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뭐 여행사를 빗대서 얘기를 하면 네. 한 끼 식사가 뭐 한 250페소에서 350페소 정도 사이가 팬데믹 이전에 네. 형성이 됐던 금액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350페소 갖고 나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손님들한테 뭐라고 듣습니다. 예. 그만큼 식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한 상태인데 최대한 식당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그 안에서 좀 만나게 여행 오신 분들 기운 차릴 수 있게 좀 만나게 최대한 좀 풍성하게 좀 음식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현지 식당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 450페소, 500페소가 돼야 식당 같은 데서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식자재, 기름값, 뭐 고기값 그러다 보니까 뭐 꼭 굳이 한인 식당이 비싸다라는 것보다 현지 식당도 똑같습니다. 예, 비싸요. 예, 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이상의 식비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 비용도 예전에는 뭐 200페소면은 마사지 받았다. 그 200페소 그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바닥에 매트리스 쭉 깔아놓고 여러 명이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금액이 한 그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캐녀닝 같은 경우는 정말 대대적으로 올랐죠. 예. 캐녀닝이 지금 예전에 원래 코스가 다시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지역구에서 금액을 세팅시켰어요. 그럼 예. 저희도 그 금액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남부 여행을 갔을 때 예전 정보에 저희는 얼마에서 놀았습니다 하신 걸 보고 오셨다가는 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녀닝 같은 경우도 금액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 또 이렇게 또 정비하고 세팅을 하다 보면 또 언제 올릴지 몰라요. 예, 맞습니다. 미리 한번 검색, 최신 금액으로 검색을 하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관광을 위해서 해외에서 세부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관도 좀 정비가 들어가고 관광 특구 지역들도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개발하고 세팅을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운전, 뭐 예.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이제 옆에서 개인적으로 붙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뭐 음식값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뒤통수를 치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에서는 소금액을 얘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딱 잡아서 바가지를 덤탱이를 씌우는 현상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첨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특히 관광지에서 전체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친절하고 잘 웃고 프렌들리합니다. 예.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예. 하지만 이 관광 특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때 과도한 리액션이나 과도한 웃음은 그 뒤에 분명히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유여행에 있어서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순수하게 배낭여행처럼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트라시클도 타고 해서 목적지를 다니는 거고요. 그겁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낭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서 이게 짤막짤막 예약을 하는 거죠. 어디를 가는 거에 대해서 요 부분만 예약하고 요 부분만 예약하고,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 중에 조금 발품 팔아서 다녀야겠다라는 낭만 여행 같은 경우는 특히 바가지 요금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은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적지 정도까지 왔을 때 거기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유여행에서 특히 교통편 많이 있는데, 이 그랩을 타면 됩니까? 저희 모알보알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정상 요금대로 가면은 바가지를 안 쓴다 생각하시고 그랩을 생각하시는데, 그랩은 이 막탄섬과 세부시티만 있습니다. 멀리 가는 거는 그랩이 빈 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허가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랩은 안 되고요. 그러면 택시를 타면 되겠다라고 하면 택시기사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그럼 흥정하는 사이에 바가지를 쓰겠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미터보다는 흥정이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미터기로 흔쾌히 나 그래 미터기로 갈게 하고 응 하는 기사들의 미터기는요, 조작이 가능한 미터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막 크락션 한번 누르면 막 100페소가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눈을 돌리고 얘기하고 딱 보면은 몇십 페소 몇백 페소가 올라가 있고요. 혹시라도 장시간 막 3시간 이렇게 가느냐고 피곤해서 눈 잠깐 감고 일어나면 어느새 앞 단위가 훌쩍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어떻게 해요? 미터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바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여행에서 난 정말 바가지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버스 타세요. 버스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지난번에 영상을 드렸던 이렇게 뒤에서 가방이나 이런 거 훔쳐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팬데믹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올라왔던 그 세부 여행에 대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미리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은 2023년도 중반 이후에 나온 정보들이라면 그 가격대라든가 아니면 여행 코스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셔도 된다는 거. 저희 영상 꾸준히 지켜와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상을 다 체크를 안 하고 일부 주요 영상만 체크하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2024년 여행에 낭패를 보실까봐 오늘은 요 3가지는 많이 변했으니까 알고 오십시오라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